안녕하세요. 유세종입니다. 오늘은 호텔 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호텔 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 메리어트, 힐튼과 같은 호텔 산업의 거인들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리고 호텔을 개발하고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고 호텔을 매각했습니다. 물론 일부 사업장은 호텔 브랜드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호텔은 호텔 브랜드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브랜드를 빌려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어트와 힐튼의 브랜드를 달고 있는 호텔 중 겨우 1% 미만을 브랜드 호텔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며 하이아트 브랜드를 달고 있는 호텔 중 2% 미만만이 하이아트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맥도날드의 CEO였던 레이 크록은 내가 하는 사업은 햄버거 판매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이다라고 말했죠.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판매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장기간 부동산을 소유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산업의 거인들은 맥도날드가 했던 사업 모델과 정반대인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은 본사가 자신의 브랜드, 제품, 서비스 등을 가맹점에 일정한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당사자로 구성되는데요. 프랜차이즈를 제공하는 본사와 프랜차이즈를 받는 가맹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보면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 코리아는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통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680개였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21년 2060개, 2022년 2520개, 2023년 2800개로 연평균 약 18% 늘었습니다. IPO를 준비하는 2024년 기준 더본 코리아의 기업 가치는 약 4천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본사는 가맹점을 운영할 필요도 없고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 성공에 대한 성과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가맹점에게 넘어가게 되죠. 더본 코리아와 연돈 볼카츠 간 갈등도 이와 같은 구조에서 발생했는데요. 연돈 볼카츠 가맹점은 장사가 너무 되질 않아 손실이 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본 코리아에게 매달 매출액의 X%를 수수료로 내야 하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메리어트는 호텔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고 호텔 운영과 관련 없는 부분에 따라 회사의 실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메리어트가 소유하는 호텔은 재무상태표에 포함시켜야 했으며 경기 흐름에 따라 호텔 사업의 실적은 크게 변동했습니다. 메리어트는 약 20년 전부터 부동산 사업에서 벗어나 브랜드를 상품화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메리어트는 사업 규모를 3배 이상 확장했는데요. 메리어트는 현재 139개국에서 8,700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금융 위험이 제거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모델이 환상적인 것은 규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익은 증가한다는 것이죠. 경쟁사인 힐튼과 하이아트도 프랜차이즈 전략을 따라하면서 호텔 브랜드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이 점차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리어트, 힐튼, 하이아트가 호텔의 소유자이자 운영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호텔의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많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퍼티 트러스트, 미국 전역에 미드스케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애플 하스피털리 리츠, 미국 내 12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MCR 호텔 등이 대표적인 호텔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SVC, APLE, MCR이 메리어트, 힐튼, 하이아트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메리어트, 힐튼, 하이아트를 플래그, 즉
깃발이라고도 부릅니다. 프랜차이즈 호텔 구조에서 현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 소비자가 호텔에 숙박비를 지불하게 되고 매출이 일어나게 되죠. 호텔 소유자는 발생한 매출의 5에서 15%를 메리어트, 힐튼, 하이아트에게 수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 뒤에 호텔과 관련된 비용은 다 차감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호텔 소유자가 이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즉, 호텔의 영업 성과와 크게 관계없이 가맹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메리어트, 힐튼, 하이아트는 수수료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매출의 5에서 15%면 정말 큰 비용인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호텔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호텔 표준화를 지원합니다. 로비가 어떻게 보여야 되고 어떤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와 자문을 줄 수 있죠. 또한 호텔에 최적화된 가격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호텔은 요일, 시기별로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죠. 호텔 브랜드는 수많은 실질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 이 가격 결정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 호텔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죠. 익스페디아나 부킹닷컴과 같은 예약 플랫폼에서 브랜드를 달고 있는 호텔은 더 잘 나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메리어트와 힐튼과 같은 브랜드는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더 낮은 수수료를 예약 플랫폼에 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셋째, 강력한 호텔 로열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메리어트와 힐튼은 각각 1억 8천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아트는 4천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텔 포인트는 호텔 예약 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을 락인하는 효과가 있죠. 숙박시설은 1성급에서 5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주로 3성급, 4성급 호텔이 프랜차이즈로 브랜드 깃발을 달고 운영하게 됩니다. 3성과 4성급 호텔 고객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객실과 가성비 좋은 아침 식사 등 쉽게 표준화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에 반해 5성급 호텔은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성급 호텔은 연회장, 스파, 최고급 식당, 특별 서비스 및 편의시설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럭셔리 호텔은 여전히 메리어트, 힐튼과 같은 브랜드가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호텔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